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율 결정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환율과 자산시장 상호작용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우리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에 직면한 것도 그 경제 전문가와 자산시장 참여자들 또 부동산, 정권, 금리 전문가들의 그 환율 이해 부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지명관계상 한 4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가장 피해가 큰 그 자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죠. 그 환율과 부동산 관계 이해 부족이 결국은 지금 부동산을 지난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그 이해관계자들은 최소한 5억에서 10억 원 정도 투자 손실이 발생했죠. 더구나 지난해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은 아파트 투자자들은 대부분 현재 깡통, 그러니까 본인 재산 제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부분이 지난해 연초만 하더라도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 경제학 교수, 경제 전문가들이죠. 그분들이 그 부동산 올해는 물론 그 올해가 2021년이죠. 그 2022년에도 시작 오를 거다. 1분 전입니다. 그러면서 2022년 연말까지 홍모 교수인지 아니면 경제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주택 매수하라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또 그 경제 전문가들이나 또 정권 전문가들이 많이 시청하는 거의 가장 큰 유튜브 방송 채널 같은데, 거기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죠. 결국은 환율에 대한 이해 부족인데, 근데 지금도 다수는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내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출발은 환율이었다. 그리고 금리는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는 3.5%밖에 인상 안 했잖아요. 그런데 금리 3.5% 인상했다고 그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 건설회사들은 대부분 10% 금리 줍니다. 기준금리 3.5%도 되지 않는 시대에. 그리고 환율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가치가 상승한다, 즉 원화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3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한국은 지난해 8월부터 인상을 했는데 한국은 지난해 3월부터 금리 인상 이전부터 환율이 올랐거든요. 결국 환율 결정 원리를 몰랐다. 결국 금리 결정 원리를 몰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시장금리가 급등했고 환율이 오르니까 물가가 우선 오르죠. 물가가 오르니까 시장금리 오르고 기준금리 인상되고, 그죠? 또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그런데 환율 때문에 그 기준금리 내지는 시장금리까지 오르면 이중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가계는 그 부동산 그 매수 투자 그게 없죠. 여력이 없어지죠. 환율 전망에 실패해버리면, 즉 환율 결정 원리를 모르면.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투자자들이 지금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 원 투자 손실이 났다. 2020년 이후 그 부동산 투자자들은
아마 2023년 연말까지는 뭐 7억에서 15억 정도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 결정 원리가 우리 자산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환율과 시장금리 관계 이해 부족, 이것 때문에 기준금리 3.5% 이하에서 뭐 앞에서 뭐 예를 들은 회사가 롯데건설이죠.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인데 금리가 20%까지 올라갔죠. 심지어는 뭐 50% 올라간 뭐 건설회사는 이제 부도가 언제 날지만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도 이제 다수 뭐 건설회사들이 내년에는 아마 부도 위기에 직면하거나 부도로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와 정권 전문가 대부분은 기준금리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더 중요한데 환율을 알면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알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한국은행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실패하고 금리 시장에 실패하고 채권 그 위험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증권회사 다수가 PF에 걸려들었고 증권회사 다수가 금리를 다루는 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율과 시장금리 관계를 몰라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말았죠. 거기에 증권회사까지 건설회사 등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죠. 장기 채권을 지난해 초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정리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위험 관리를 했어야 되죠. 정진을 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장기 채권을 보유한 결과 보험회사들도 다수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죠. 결국 증권회사, 보험회사, 건설회사가 위기에 직면하니까 자산시장 관계자들 다 그 위기에 직면했죠. 결국 환율과 시장금리 관계 이해 부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도 희생이 됐죠. 투자 여력이 없으니까 우선 가장 위험한 가상자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주식 깡통 계좌에 뭐 노출된 그 증거금 부족을 해결하거나 뭐 그런 식 있죠. 그러다 보니 환율과 시장금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를 몰랐기 때문에 기준금리 중심으로 이해하고 또 환율 결정 원리를 몰라가지고 그 건설회사에 투자하고 주택에 투자하고 그리고 보험회사 그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 결과 한국 경제가 지금 풍전등화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율과 원자재 시장도 이해가 크게 부족해요. 대부분 그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 하락인데 지난해 미국 달러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죠. 즉 원자재 공급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통화 가치가 내릴 수 있거든요. 그게 일본의 예고 한국의 얘기지요.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이 상승하니까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즉 환율 결정 원리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인데 대부분 화폐 공급 또는 금리를 가지고 접근한 결과 환율 전망에 실패했고 결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실패
그리고 금리 시장에 대한 이해 실패, 그리고 그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이해 실패, 또 하나는 환율과 실물 경제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또 큰 문제를 야기했다. 대부분은 이제 GDP와 환율도 상관관계가 높은데 환율 결정 원리를 모르니까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 경제학자는 지난해 3월부터 미국 경제 위기를 얘기했죠. 모 경제학자가 아니고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 2022년 연말까지 1년 9개월 동안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침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미국에 투자하지 말라. 경제학자들 대부분이죠. 지난해 3월부터 중국에 투자하라 했는데 중국이 가장 먼저 망가져 버렸죠. 결국 그 주식시장에 실패한 것도 그 환율과 실물 경제 관계 이해 부족이죠. 그리고 중국 경제는 왜 또 망가지느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금에 와가지고 그 중국 경제가 큰일 났다. 보유환율연구소가 8.15만이 출연할 때 그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하라. 지난해 연말까지. 그 얘기도 결국은 환율과 실물 경제 관계. 즉 환율이 20% 오르면 미국에 투자하면 20%만큼 투자 손실을 막을 수 있죠. 근데 한국에 투자하면 20%만큼 막을 수 있는 그 환차손을 막지 못하지요. 바로 이러한 그 환율의 중요성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환율 결정 원리를 지금도 99%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가 됐고 여러분들은 그 희생양이 됐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환율 결정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자. 향후 6개월, 1년이 걸리더라도 또 나이가 40 이하인 분들은 5년이 걸리더라도 환율 결정 원리부터 공부하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